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무역 협상이 합의를 이루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증시가 올라갔고요.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아주 쇼크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금리 인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법 개정 국회에서 합의했고 이게 이제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기존 주도주들이 약하고 소외 업종들이 강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되는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 다우지수는 그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하면서 이제 약보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헬스케어 업종이 보시다시피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렇게 이제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대체로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 무역 합의다라는 것이 공개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경기 관련된 또 수출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실제로 뭐 뉴스들을 보면 평소보다 뉴스량은 줄어들었는데 그 집중도는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이 내용이 공개가 됐죠. 뭐 베트남산 제품의 20% 그리고 이제 베트남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베트남으로 보내고 그 제품을 또 미국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미국이 베트남에 넘어가는 거는 이제 무관세 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재무부 부장관의 어떤 발언에 의하면 다음 주에 무역 합의가 여럿 공개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한다. 이런 내용도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무역 합의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지 이것도 공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결과가 여럿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 합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뭐 관세가 되게 높여지는 국가들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속속 합의하면서 높여진 국가들도 다시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기대를 또 갖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잠시 후에 뭐 설명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6월 ADP 민간 고용이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석가들은 금리를 내리게 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ADP 민간 고용이 절대적인 어떤 수치는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비농업 일자리와 실업률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연준이 금리 내린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미국 경제가 뭐 좀 둔해지는 건가? 이런 걱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구나. 이런 쪽으로도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재료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식 공매도했던 세력들이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3천억 달러 손실이 커졌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주식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공매도 숏 커버가 영향을 줬구나.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증시 돌아가는 거 보면 공매도보다 오히려 포모 현상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 공매도 치느니 차라리 좀, 이거 내가 소외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매수가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전체적인 미증시 분위기는 빠지면 매수, 올라가면 공매도, 이거보다 빠지면 매수, 이런 쪽이 조금 더 힘이 실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버전으로는 뭐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 미국의 분위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트럼프의 이 메시지,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가장 큰 뉴스가 됐는데 베트남산 제품의 20%, 우회 수출 제품의 40%, 그리고 베트남의 완전한 시장 접근을 기대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는데, 근데 하나 되게 이제 저는 특이하게 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로 그 미국산 SUV를 베트남에 팔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올려져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의 주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걸 얼마나 팔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베트남도 자동차가 있죠. 그리고 또 워낙 인구가 또 베트남도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이제 있긴 있을 건데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나라에 SUV를 판다라는 게 이게 대표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예상 사례로 드는 게 맞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전략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일부에서 어떤 표현도 있었냐면
트럼프가 좀 허세를 부리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이게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역 합의가 공개가 됐죠. 당초 인도가 다음이 될 것 같다라고 알려졌었는데 베트남이 된 것도 의미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의 무역 합의가 줄줄이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좀 자극게 됐고, 그리고 트럼프가 어제까지 뭐 일본에 35% 이런 압박을 가해서 앞으로 발언이 좀 세질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여러 나라들 합의하기 시작했잖아. 이렇게 이제 좀 빌드업을 해놓은 거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6월 ADP 민간 고용 나왔는데 10만 정도 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3만이 나왔잖아요. 저 9만 8천에서 10만 정도가 예상값이었거든요. 그래서 ADP 측에서는 해고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신규 고용을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아예 고용을 늘릴 생각을 잘 안 하고 퇴사자, 그러니까 일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채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관세 등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변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람을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분석가들은 전일 파월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관세 아니었으면 금리 진작 내렸을 거라고. 그런데 관세 영향이 만약에 이번에 이제 베트남 관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속속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고용 지표가 둔해지고 이 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거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 7월에 내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9월에 금리 인하는 상당히 유력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7월은 모르겠지만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7월 확률은 23% 정도 돼요. 그러니까 77대 23 정도 비율 되거든요. 이게 전일보다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7월에 바로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9월 인하 확률은 지금 94%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지난주에도 95%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9월은 확정적, 그리고 만약에 오늘 밤에 나올 비농업 일자리까지 분진하게 나온다라면 7월 인하 확률도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비농업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오늘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갔고요. 그리고 계속 하락하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애플이 최근에 따박따박 올라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 상향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AI 기술 적용한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 AI 업체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 이제 적용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테슬라가 이제 2분기 전기차 인도량 공개를 했는데 뭐 전년 대비 당연히 감소했거든요. 근데 당초는 예상치보다 되게 나빠질지도 몰라 이런 걱정을 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니까 안도하는 그런 강한 어떤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특징주로는 이제 뭐 나이키가 뭐 베트남 메이드 인 베트남 되게 많잖아요. 나이키 신발이나 의류 보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안도감,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안도감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나이키가 또 크게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이 오늘 은근히 올랐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이제 배당금 인상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 은행주들도 은근히 올라왔는데 만약에 오늘 무역 합의 아니었으면 은행주가 주요 특징주로 부각이 됐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역 합의가 딱 공개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매수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주목도는 좀 덜한 그런 이제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그제 같은 경우는 올라서 출발했다가 흘러내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빠졌다가 장중에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틀 전 종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6월 마지막 날 종가하고 어제 종가하고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됐죠. 근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어떤 관세 관련된 강력한 발언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도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3% 룰이 이거 훼손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서 초반에 실망하는, 이게 뭐 상법 개정을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망이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당초 초안보다는 조금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대주주가 사회이사 뽑을 때 대주주의 어떤 입김을 약화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권한은 사회이사 뽑을 때 권한은 3%만 해야 돼. 뭐 이 정도로 이제 권한을 제한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그 일반 주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사회이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경영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고 이런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훼손된다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게 원안보다는 조금 약화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통과가 되는 거라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실망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원안에 근접했지 이렇게 볼 거냐라는 건데 뭐 일단 상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통과되는지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오늘 움직이게 될지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선물을 아침에 되게 많이 팔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관세 압박 그리고 상법 개정이 초반보다 이제 초안에 알려졌던 것보다 훼손됐을 가능성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이 있었다가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 합의가 좀 되나 보다라는 식으로 되면서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제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많이 판 것도 문제지만 매도 비중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이 26% 이상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참 매수할 때 보면 매도 비중이 26%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6월 말부터는 26% 이상의 매도 비중, 그러니까 전체 매도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26% 이상 되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판단하는 게 돼서 이 이상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니다라면은 조금 시장에서는 대형주들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제 지수가 일관되게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내려가는데 이게 좀 필요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주요 종목들의 어떤 6월 이제 이후에 어떤 변화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카카오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이슈로 카카오 되게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들어서 현저하게 눌리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자동차주가 올라오고 셀트리온 같은 제약주 올라오고 그다음에 기존의 조방원으로 분류가 되던 종목군들은 약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조방원 그다음에 뭐 최근에 움직였던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리고 반면에 뭐 현대차, 자동차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한동안 이제 주목도가 낮았던 기업들 이런 종목으로 순환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올랐던 종목군들도 시장에서는 자꾸 찾아보는 것 같아요. 3,100에서 올랐던 종목을 추격하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투자들은 정부가 부동산보다 자꾸 주식 쪽을 푸시하는구나 이러면은 추격 이제 뭔가 사야 되는데 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덜 오른 게 뭐 있지 이렇게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순환매 보이다가 어느 순간 다음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어떤 구도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 아시아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반응 되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뭐 베트남 증시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일단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일본은 압박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으로 이야기했다더라 이런 내용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라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온 보도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했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증시가 이게 지금 재료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미증시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업종 지수가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랜만에 플러스가 났는데 저게 최근에 좀 하락하던 SK하이닉스의 어떤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상법 개정 공개되면서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초반에 걱정하는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특히 이 과정에서 소외주들의 어떤 반전이 추세가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강했던 종목군들은 이제 공방으로 바뀌고 등락으로 바뀌고 소외된 종목군들이 추세로 바뀌는 케이스들이 나오느냐 뭐 소외됐다 하면 보통 자동차, 삼성전자, 2차전지, 제약바이오 하여튼 등등의 어떤 부류들 있잖아요. 이런 부류들의 어떤 매수가 들어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잘 보면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나는 해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은 두 자릿수가 나왔었어요.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해 보면 코스피가 적게 올라갈 때 18.7% 많이 올라갈 때는 30%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거는 돈이 미국에서 풀려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서 주식시장 환경에는 상당히 좋은 샘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이 올라갈 조건은 있다라고 봐야 돼서 근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하죠. 그래서 시장은 여기서 조금 이제 정신 사나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이거에 자꾸 집중하기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업종별 수급에 변화가 생길 것 같다 하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